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개념처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잊었든 처음 배우든 다 그냥 처음 리제로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할 거예요. 됐죠? 삼각함수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의 단원. 첫 번째는 이 정의가 뭐냐? 삼각함수의 정의 가지고 문제 푸는 파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럼 그래프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 당연히 정의역, 치역, 점근선, 최대, 최소, 부등식, 방정식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활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활용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두 번째로는 넓이. 근데 여러분이 배웠던 넓이를 그대로 써먹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위주로 거기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큰 단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존나게 어려워요. 중간고사 대부분 학교가 이번에 창의고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프가 들어갔어요. 창의고만 그래프가 안 들어갔어요. 정의까지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만큼 기말고사에 두 배로 어려운 걸 뿐이에요. 요 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요 단원이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조금 더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각부터 정의를 해요. 각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뭐야? 당연히 30도, 60도, 90도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라는 거야. 대표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기준선을 잡을 거예요 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이쪽 선의 기준을 잡았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됐죠? 여기 딱 기준 잡았어요. 기준을 잡아서 제가 민준이를 바라보는 이만큼의 각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 각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가고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각을 동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경 30도라는 거는 기준선의 기준에서 30도라는 거예요. 혹시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어요? 그 몇 도 방향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기준선의 기준에서 다 방향 똑같은 거예요. 기준선 시초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남도 모르게. 됐죠? 그래서 일정하게 만들어놔서 놓은 겁니다. 됐죠? 30도 방향은 30도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각에서도 일반각이라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각은 뭐냐? 라는 거야. 내가 민준이를 바라볼 때 이것도 바로 그냥 바라보면 돼요. 솔직히 시초선의 기준에서. 근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바퀴 땡그라르르 돌고 나서 다시 민준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반대로 돌다가 민준이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몇 바퀴를 도는지는 솔직하게 모른다. 근데 어쨌든 내 방향은 일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초선의 기준에서 내가 몇 바퀴 돈지 몰라요. 몇 바퀴 돈지 모르는데 동경을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20초선을 거꾸로 타고 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타, 번데기 아니에요. 세타고요. 세타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n은 항상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수. 왜? 몇 바퀴인데 양의 방향 돌 때는 플러스, 음의 방향 돌 때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은 원래 부호입니다. 부호. 앞으로 갈 때 플러스, 뒤로 갈 때 마이너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근데 언제가 양수고 언제가 음수냐라고 했다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이거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시초선의 기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갈 때를 양수 방향, 아래로 내려갈 시계 방향으로 갈 때 음수 방향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못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앞으로 보는 거는 좌표 평면으로 볼 거라는 거야. 좌표 평면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수직선으로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좌표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어디 기준이야? 이런 거야. 원점의 기준에서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각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각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각 만들어지고,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각이. 지금 전부 다 제가 그린 각들은 양의 각도입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름을 지어놨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 4분면이에요. 2, 4분면이에요. 3, 4분면이에요. 4, 4분면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1, 4분면의 각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 4분면의 각은 0도부터 세타가 90도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2, 4분면 각은요. 당연히 90도부터 180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여기가 90도잖아.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야. 맞죠? 3, 4분면이면 당연히 180부터 27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4, 4분면이면 당연히 270에서 36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 근데 얘기했잖아. 내가 몇 바퀴 돈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360도 안에서의 각도야. 근데 일반적인 각도는 내가 몇 바퀴 돌아서 1, 4분면 찍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원래 정확한 의미로는 요 앞에 전부 다 뭘 붙여줘야 돼? 360n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앞뒤로. 전부 다 이걸 붙여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360에는 무슨 의미였다고 다시 한번 내가 몇 바퀴 돌았냐?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쵸? 왜 360도인지 아세요? 이건 과학이에요. 옛날 과학 시대에 과학이 어떤 시대에 그쵸? 1년을 지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측정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360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딱 돌아보니까 태양이 다시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재보니까 360, 한 바퀴 돌면 360도구나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365 또는 366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측정이 없었으니까 360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과학 시간인데. 알겠죠? 저 과학 잘 몰라요? 알겠죠? 자, 이제 1번하고 들어갈까요, 우리? 1번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50 몇 문제 중에 제가 풀어요. 문제 줄어요. 결국에는. 그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 4분면에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 1번 400도. 자, 400도는 어떻게 표현해? 얘는 360 더하기 40. 그럼 360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돌았어요. 40도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어디? 1, 4분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번 920도. 920은 720 더하기 200일 것 같네요. 720이 두 바퀴거든요. 두 바퀴 돌고 200도면은 180 조금 더. 3, 4분면이겠네요. 3번 1215도. 1080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1080. 360 곱하기 3이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에다 뭐 넣어야 돼요? 135인가요? 135는 180보다 조금 안 되네요. 맞아요? 2, 4분면 각이네요. 얘네요, 정답. 근데 우리 음의 각도도 좀 연습해보기 위해서 밑에 것도 좀 연습해보겠습니다. 4번 마이너스 69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720 아까 360n 할 때 n이 마이너스 2일 때인 거야. 됐죠? 그리고 그 뒤에 25도인가요? 25도를 붙여줘요.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거꾸로 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왜? 플러스였으니까. 그래서 1,4분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최대한 쉬운 각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최대한 너희가 알고 있는 쉬운 각도. 다섯 번째, 760. 그럼 나는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40이라고 바꿔. 일단 쉽게. 720 뭐야? 거꾸로 두 바퀴를 돌다가 조금 더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4, 4분면입니다. 연습을 위해서 해보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각 어려우세요 혹시? 괜찮으시죠?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면 세타가 3, 4분면일 때 할 때 이렇게 도달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달라고요. 360 n 더하기 180 세타
270 더하기 360n 이렇게 더 달라 앞으로. 그냥 너희가 아는 대로 180부터 270이요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각을 볼 때는 그 친구를 뭐래요? 2분의 세타로 만들어 달래요. 그럼 2분의 1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2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180n 더하기 90 135 더하기 180n 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자, 근데 n은 어떤 수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수. 안 돌 수도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n에 뭐부터 넣어보라는 거야? 0부터 넣어보라는 거야. n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90부터 135. 90부터 135 어디야? 일반적으로 여기야 여기. 맞죠? 여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2, 4분면 나타나요 이거야. n에 1 넣어봅시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70부터 까지 300인가? 뭐 그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270이 하필 여기야. 요선이야. 270. 그러니까 여기네. 4, 4분면이야. n에 2 넣으면 안 해도 돼요. 왜? 360이라고. 360은 어떤 의미예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맞죠?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다른 말로 얘는 두 개씩이 돌고 있어요. 2, 4분면, 하다 보면 2, 4분면, 하다 보면 이런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우리 각 하나밖에 안 했어. 근데 이 두 문제를 푸는 거야 벌써. 근데 이 일반각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로는 시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60분. 한 바퀴를 돌면은 60분이 되더라. 그래서 360도일 때 60도다. 그래서 맨날 풀었던 게 뭐야?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1분당 몇 도씩 움직여요. 1시간당 몇 도씩 움직여요. 그런 문제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표현인 60분법의 단위는 도였어요, 도.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가 이제 새롭게 얘기하는 것을 고도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각의 표현입니다. 각의 표현. 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30도, 45도, 60도, 90도처럼 얘도 일정한 각을 정해놓을 거야 라는 거야. 지금부터 하는 거는. 됐죠? 근데 이 호도법은 1라디안의 정의가 일단 있어요. 1라디안. 단위예요. 라디안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알겠죠? 1라디안의 정의부터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라디안이라는 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바로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있는데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때예요. 쌤 그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하면 반지름 2짜리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둘레가 얼마예요? 4파이죠? 파이가 대략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2예요. 반지름 2는 충분히 가지고도 있어요. 맞죠? 12 안에 이 정도 뗄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였어요? 호의 길이 공식 L이라는 친구는 2파이 R 360분의 지금은 1 라디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중심인가? 맞나요? 그것이 누가 되는 거? R이 된 거 찾아달래요. R이 된 거. 그러면은 R 약분은 얘는 유일한 도거든요. 얘는 지금 360도였으니까요. 그 2로 약분은 180도 돼요. 결국에는. 그럼 1라디안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얘기를 해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야. 이거인 거야, 결론은. 그럼 180도를 우리는 몇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시다. 라디안은 잘 안 적거든. 파이는 180도야. 새로운 정의가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 파이는 3.14로만 알고 있던 그 친구를 이제 또 하나의 정의 180도야. 그리고 원래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대문자 파이라는 친구 있어. 그 새끼는 중복순열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기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파이라는 이 새끼가 존나 많은 영향을 가져. 그것도 몰라도 돼. 그것까지 몰라도 돼. 대체 확통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180도를 파이. 이거 가지고 비례식 쓰는 거야. 비례식. 그럼 90도면 뭐겠어? 2분의 1이라고 했지.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주 쓰는 친구들이라서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45도는요. 이거의 또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30도는요. 6분의 1하는 거예요. 6분의 파이. 60도는요. 당연히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나마 30도, 45도, 60도, 90도. 이 네 개는 자주 썼단 말이에요. 호두법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뭐해? 파이 자리 180 쳐넣어. 그래서 같은 자리인지 확인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자, 혹시 호두법 이해 안 됐다 손? 다 되셨어요? 호두법? 그러면 우리 아까 각의 일반각에 대한 얘기했잖아. 요 O 대신 뭐 적을 수 있을까? 요 O 대신에 파이가 180이었어요. 맞죠? 지금 여기 360도잖아요. 얘가. 그래서 뭐라고 적는 거야? 2n 파이. 순서를 좀 섞어서 2n 파이라고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2n 파이. 그래서 2n 파이, 2n 파이, 2n 파이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이해 안 됐다면 조금 덜 됐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자, 1번 40도가 9분의 2파이니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쳐넣으라고. 파이 자리에 180 여기 넣어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40도 맞아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됐니? 2번 135도 4분의 3파이니까 모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90도에 45도 더한 게 135도거든요. 두 개 더하면 4분의 3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세 번째 210도 3분의 4파이 또 대입해보면 되죠. 180 넣어서 60이니까 틀렸네요. 3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혹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요거 하나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10번 문제를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아까랑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4번, 5번 유형인데요. 지금 하는 거 위에 보면은 공식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4번 유형 봐도 위에 공식이 있고 5번 유형 봐도 위에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식대로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냥 그리세요. 이런 공식 하나 더 외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더 외우세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각과 4세타를 나타내는 각이 일치했다 이거예요. 일치. 맞죠? 저는 기본적인 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타가 이거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타가 1, 3에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림 그리기도 1, 3이 좋아요. 솔직히. 그럼 4세타라는 친구는 어떤 의미야?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다야. 결론은.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으려면 내가 여기도 4세타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세타가 커, 4세타가 커. 4세타가 훨씬 커. 그럼 얘는 분명하게 몇 바퀴 돌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4세타는 세타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몇 바퀴를 돈지는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또는 360엔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면. 근데 답은 아마 파이로 돼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호두법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전 약분하고 넘기고 약분을 진행하면은 일단 요렇게 돼요. 근데 n은 누구라고? 정수라고. n은. 근데 문제에서는 몇부터 몇까지 되길래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아, 3분의 2파이, 2n파이가 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으려면 n이 누구여야 될까? 이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n은
모르겠으면 3 곱해.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2. 그럼 답은 3분의 4파이 하고 끝나는 거야. 답은 3분의 4파이. 이해됐어요? 근데 이 문제랑 똑같은데 좀 다르게 변형을 해볼게. 4번 문제를. 아니 10번 문제를. 동경은 일치하나 방향이 반대다. 동경은 일치하나 방향이 반대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세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동경은 일치하나 뭐라고? 동경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반대. 그럼 내가 보던 방향 이 방향을 뒤집어 달라는 거야. 이렇게 가달라는 거야. 이렇게 가달라는 거야. 그 말은 4세타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바라보는 게. 그러면 이만큼이 4세타인 거예요. 이만큼이 4세타인 거예요. 그럼 세타를 기준해서 본다면은 180도 더 간 거예요. 180도.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4세타라는 친구는 뭐라 하면 돼요? 세타에다가 180도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근데도 몇 바퀴 도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공식을 적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혹시 뭐 어디 안 됐어? 구성아? 자 이제 5번 볼게요. 15번. 다들 죽어가네요. 저도 같이 죽어가요. 뭐야 또 세트랑 4세트네요. 맞죠? 어느 쪽 대칭이래 이번에는? X축 대칭이래요. 그렇죠? 잠시만요. 자, 15번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축 대칭을 가는 거야. 우리 대칭을 원래 3개 배우죠. X축 대칭, 원래 4개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하나 뭐냐? Y는 X 대칭. 아씨, 그 새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중에 원점 대칭을 한 거예요. 원점 대칭은 반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나오는 X축 대칭, Y축 대칭이 있는데 첫 번째 세타가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4세타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되게 방향을 만들어주세요 이거야. 그럼 4세타의 방향은 이만큼이 돼요. 4세타의 방향은. 그렇죠? 근데 대칭의 특징은 뭐야? 요만큼 간격과 요만큼 간격은 같다예요. 같다. 맞죠? 그럼 4세타에다가 누굴 더하면? 세타를 더하면 360도인 거야. 맞죠? 그냥 한 바퀴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 때문에 몇 바퀴 된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냥 360n이나 잡으시면 돼요. 또는 2n파이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야 된다. 그럼 세타를 그냥 뭐라고 하면 돼? 5분의 2n 파이 이지랄 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부터 또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일일이. 맞아요? 찾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Y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연습해 보자고. 세타가 이렇게 있고 Y축 대칭이라는 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거울로 빛반사하듯이 이렇게 굴절각과 익사각은 익사각과 반사각이죠. 그거는 같아야 된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이 뭐가 돼? 4세타인 거야. 근데 대칭의 특징이 뭐라고? 이만큼 간격이나 이만큼 간격은 같다예요. 같다. 그럼 이번에 두 개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5세타가 몇 도? 18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바퀴 도는지는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바퀴 도는지는 몰라요. 그럼 또 다른 친구 이제 한 놈 남았잖아. 마저 해봐야지. 나 공식 안 해왔다니까. 나 그대로 안 푼다니까 지금. Y는 X라는 선을 미리 그려놓고 세타가 이만큼 갔어요. 4세타라는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 선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표시부터 해요. 너 4세타구나?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4세타구나? 근데 대칭의 특징이 뭐라고? 요만큼 간격이랑 요만큼 간격은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 두 개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거기에 누구 붙이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공식 안 해도 돼. 솔직히 그냥 그리면 돼. 그리고 웬만하면 몇 사분면으로 그리라는 거야? 1사분면으로 미리 그려놔. 나중에 뭐 하면 돼? 거기 단 조건 찾아가지고 하면 돼. 단 조건 찾아가면 돼. 그래서 2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 맞춰가면 된다고. 그냥 이해가 되셨을까요? 시험 6. 삼각함수는 더럽게 잘 공수투고.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팩트더 중일 하고 들어갑시다. 아, 좀 힘내봐. 왜 또 죽어가는 거야? 나도 힘들어.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부채꼴이라는 친구를 처음 배웠어요. 원은 당연히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배우고 원넓이나 둘레까지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면서 우리는 부채꼴이라는 친구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잠깐 썼어요. 여기 사실 공식. 여기를 R, 여기를 L, 여기를 X, 여기를 똑같은 거잖아. 미쳤나 보다. 자, S를 할 건데요. 근데 앞으로 여기 저 X를 뭐라고 둘 거냐면 호도법인 세타로 두고 싶어요. 세타. 호도법인 세타로 두고 싶어요. 세타. 자, 그럼 일단 중학교 1학년 지식 또는 중학교 3학년 지식이기도 합니다. 중심각의 B는 호의 길이 B랑 같고 부채꼴 넓이 B랑 같고 원주각의 B랑 같다까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들으세요? 안 돼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중학교 거.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호의 길이 공식 뭐였다? 2 파이 r 360분의 세타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됐죠? 근데 이 파이도 뭐로 나타낼 수 있어?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야. 이제부터. 파이가 180이야. 이 파이는 360이야.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L이라는 친구는 R 세타입니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타는 누구여야 된다고? 호도법이어야 된다고. 30도 이걸로 쓰면 안 된다고. 6분의 파이 이거 했을 때 쓰는 거야. 그럼 바꿔서 쓰라는 거야. 바꿔서 결국에는. 이해되셨어요? 넓이 공식은 뭐가 있었어요? 파이 R 제곱 360분의 세타 이건데 파이는 몇 도였다고? 180. 180만큼을 약분하면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끝. 증명 끝.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식이 하나 더 있었어. 중학교 때 1학년 공식 중에 하나가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도 있었어요. R 세타 L이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마리는 앞으로 또 기억해야 될 친구. 오늘 기억해야 될 친구 좀 많아요. 솔직히 호도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덤벼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18번 문제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세타가 4분의 3파이고 L이 6파입니다. 그러면 L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고? 4분의 3파이 곱하기 R. 그게 얼마 됐다? 6파이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엮어놓으면 되지 뭐. R은 8, 반지름은 8이래요.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달라는 거야? 넓이 공식은 너 뭐 쓸 거냐면 2분의 1 R, L 쓰면은 바로 나옵니다. 굳이 파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혹시? 와이퍼 이쁘네요. 자, 24번으로 들어갈게요.
24는 어디 나왔어요? 밑면인 원인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모선을 모르는 놈이 가끔 존재하는데 모선은 옆에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겨냥도를 그렸을 때 옆에 나타나는 선입니다. 원기둥 같은 것도 모선이 있어요. 여기가 모선 같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은 원 뿔이니까 당연히 뿔로 갈게요. 자, 여기에요. 좀 삐딱한데 가져라. 자, 모선의 길이가 10이고 반지름 길이가 4래요. 4. 됐죠? 원뿔의 건널비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원뿔의 건널비 공식 안 하시는 분? 중학교 1학년 건데? 이 미친 것들이? 어? 그럼 부피예요? 건널비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꼴 열심히 찾으면 돼요. 부채꼴 열심히 찾으면 돼요. 진짜 몰라. 안 보는데? 논란이 많겠구만. 자,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다시. 근데 몰라도 돼요. 일단 이렇게 전개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설마 삼각형 그리고 막 이래봐라. 근데 이렇게 했다 해봐라 아주. 이 중학교 1학년 문제다 이거 아니야.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건널비라는 건 겉에 둘러싸인 모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짜리면은 원 넓이 일단 몇 파이? 너 왜 파이 들어가? 저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길이는 원에 이거를 8파이라고 했는데 딴 거 먼저 적고 있었네. 모선의 길이는 10. 그럼 여기 넓이 공식 뭐라고? 2분의 1 R L 이렇게 써가지고 두 개 더해주는 거예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파이 R L이라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제발 우리 3년 늙었다고 그러지 말자고. 생각하면 재밌네요. 자, 하나만 더 보시자. 딱 중간 지점 같아 보이잖아. 자, 거기 둘레가라는 표현이에요. 둘레가. 그거 낚이면 안 돼요. 보통 둘레라고 하면 애들이 낚이는 게 뭐냐면 요것만 써요. 요것만 써요. 둘레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도형이 있었을 때 둘러싸인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둘러싸인 모든 곳.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식은 뭐라고 해야 돼? 2R 더하기 L이 18. 고마워요. 좀 빨리 얘기해 주지. 18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둘레라는 건 모든 곳을 둘러싸야 돼요. 건널비라는 건 모든 곳을 둘러싼 넓이에요. 이런 느낌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나 지금 중학교 거랑 계속 혼동해서 가고 있는 거야. 혼용해서. 그러면서 뭘 물어봤어? 마지막에는 넓이의 최대값. 이런 거 물어봤어.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2분의 1 R L 이거였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됐죠? 여기서부터 풀이 방법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 공수원을 뒷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 S라는 친구를요.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L 대신에 18-2R이라 해볼게요. 몇 차 함수 완성돼요? 2차. 2차 함수 이렇게 돼가지고 0과 9일 되겠네요, 쌤. 그럼 얼마일 때야? R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걸 뭐 하면 돼요? 쳐놓으면 돼요. 끝. 이게 공수 원의 방법이라면 아직 안 배웠지? 그래, 안 배웠다 하자 우리. 알겠지? 다 배웠는데 안 배웠다 하는 거야 우리. 알겠지? 어려운 거. 명제 파트 넘어가서 절대부등식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술기하 평균. 들어는 봤나? 솔직히 이거 쓰는 거 있어요?
아 A가 아니라서 그런가? 산술기하라고 합니다. 산술기하. 그럼 산술기하를 어떻게 쓸 건데요, 쌤? R도 양수고 L도 양수예요. 길이니까. 2R 더하기 L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 2 루트 2RL 맞나요? 네. 근데 얘가 얼마였다고? 18이었대요. 맞아? 2로 나눠 9 제곱해 81 4로 나눠 얘가 누구게? 저거. 산술기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뭘 적어도 상관없어요. 서술형 때 나중에 알겠지? 선생님 뭐라 안 해 이거. 네. 근데 산술기하 적어 똑바로 적어. 똑바로 적어. 알겠지? 자, 조금만 이렇게 쉬었다 봅시다. 정규수보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3학년 때 당연히 우리는 뭐 원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배웠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기본적으로 좀 가져오도록 하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랬을 때 동경에 대해서 하나 딱 그려서 여기 세타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에서 수선을 내려서 요만큼의 거리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O, A, B라고 한다면 띵! 자, 자꾸 재난문자가 발생이 되네요. 더위가 많이 타나? 햇빛 좀 뜨거워 보이네요.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했어요? 코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OA분의 A OB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였다고? 1. 그럼 OA가 얼마? 1인가요? 그래서 OB가 코사인이구나 이거야. 다른 말로.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OA분의 AB.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OA가 얼마? 1.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AB는 사인이구나.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했어요. 지금 봐.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된 거예요.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준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이 부연분의 높이. 그거를 얘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건 좀 생략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책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더 이상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어야 돼.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공식이 이게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요 점은 어디 위의 점이다? 요 원 위의 점이다. 그래서 대입한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적어요? 원래 적을 거면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적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저걸 잘못하다가 세타만 제곱하는 놈이 존재했어요. 코사인 전체 제곱하는 게 아니라 세타만 제곱하는 놈이 있다고. 90도 제곱, 이지랄에 1810, 1180, 말도 안, 8100도인가요? 말도 안 나오네.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래서 문자 위에다가 적어서 전체 제곱을 나타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두 개의 공식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먼저 알겠죠? 먼저 꺼냈어요. 잠시.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 세타가 1,4분면이야 라고 가정을 했어. 1,4분면이야. 지금처럼 1,4분면이야. 이런 거야.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는 각각 뭐가 돼요? 둘 다 양수예요. 양수. 왜?
2,3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맞죠? 지금 일상이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어딘지 몰라.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뭐분의 뭐였습니까?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예요. 이지랄 하는 거예요. 됐죠? 세타가 만약에 2, 4분면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자, 얘가 2, 4분면으로 슉 넘어간대요. 쭉 넘어간대요. 넘어가서 이렇게 왔대요. 대표적으로. 그래도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사인으로 두는 거예요. 항상. 요만큼이 세타여도 말이에요. 요만큼이 세타여도 말이에요. 그러면 2, 4분면인데 2, 4분면의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가 양수인 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이 이번에는 음수가 되고 사인은 양수인데 음수분의 양수가 되면서 음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타가 만약에 3, 4분면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 똑같이 해보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로 보면서 나 여기 코사인, 사인으로 둘게요. 이거야. 근데 이 영역은 3, 4분면이면서 동시에 둘 다 음수인 영역이다 보니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로 바뀌게 되네요. 이거야. 4, 4분면일 때는요. 4, 4분면일 때는 이렇게 그어져요. 이렇게 그어져요. 이만큼 세타. 이거야. 코사인, 사인인데 여기는 양수, 음수였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양수, 사인 음수, 양수분의 음수, 음수. 자세히 보시면 부호들이 플러스가 1개거나 플러스가 3개거나 밖에 없어요. 짝수개가 없다고. 됐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각자 지배하는 영역이 달라요. 1, 4분면은 모두의 영역이에요. 모두의 영역이에요. 이런 거야. 여기는 사인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탄젠트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코사인의 영역이에요. 올스타시, 얼싸안고, 올산타클로스 뭐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외웠던 친구예요. 됐죠? 여러분이 편한 걸로 이름 외우세요. 저는 올스타시가 항상 그냥 기억했는데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34번부터 잠깐 볼게요. 방금 4분면 얘기를 했기 때문에 34번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죠? 자, 34번 문제 보시면 자, 34번 사인 탄젠트가 음수래요.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래요. 어라? 일단은 두 번째 친구의 포커스를 둬야 돼. 왜? 두 번째 친구가 탄젠트가 누구분의 누구? 코사인분의 사인. 바꿔버리면 사인이야. 사인이 양수면 여기 봐봐.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음수라며. 탄젠트는 누구야? 음수야. 그럼 생각해봐. 무조건 양수는 한 개밖에 없다고. 또는 세 개밖에 없다고. 이미 사인이 양수야. 몇 사분면밖에 없어? 2, 4분면. 얼싸 할 때 S를 보라는 거예요. 2, 4분면. 끝. 이거야. 끝. 정답 2번. 끝난 거. 이해됐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30번. 자, 30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인강의 배성 마임에게 보시면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계세요. 저랑 같은 성씨를 쓰시고 머리가 까지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이번에 뭐 춤추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짤로 한석원 씨, 그렇죠? 그분의 명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파트에는 찍어봐, 예, 찍어봐, 이 그래프를 만들어봐, 뭐야 결국에는. 저 고3 때 잠깐 봤어요. 인강. 저 때 한창 일타였던 분이에요. 저 몇 년 전에 15년, 16년 이때예요. 그렇죠? 자, 좌표 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에요. 대충 지울게요. 됐죠? 일단 찍었어요, 제가. 그럼 5랑 이렇게 연결하면 세타를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타가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타.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맞죠?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일단 5예요. 5. 맞죠?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길이를 1로 만드는 거야. 왜? 됐죠? 1로 쫙 축약시켜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축약 쫙 시켜버리는 거야. 축약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서 반대 1이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맞죠? 그럼 길이 5가 1로 바뀌었어요. 맞죠? 그럼 얘들 길이도 5분의 1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맞나요? 근데 원에서 좌표는 항상 어떻게 나타낸다고? 코사인 콤마 사인으로 나타낸다고. 코사인 콤마 사인이요. 다 하고 있다고. 다 하고 있다고. 이거야. 탄젠트는 코사인을 사인하면 될 거 아니야. 사분의 3 그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하게 잘 이렇게 안 써요. 솔직하게는 이렇게 안 써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풀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푸는 거는요. 근데 저는 여기서 확장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4,3을 이렇게 만들어요. 4, 여기 3 이렇게 만들어요. 됐죠? 4,3 왜 대칭이니까요. 만들어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만드는 거야. 왜? 결국 뭐 시키면 돼? 원점 대칭 시켜버리면 돼. 원점 대칭 시켜버리면 돼. 원점 대칭은 누구의 뭐가 바뀌어? X랑 Y 둘 다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다 찾아요. 선생님 여기 길이가 5였으니까요. 얘는 5분의 3이고요. 얘는 5분의 4고요. 얘는 4분의 3이에요. 이런 거. 맞죠? 원점 대칭은 얘들이 X, Y였잖아요. X, Y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부호 붙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타가 몇 사분면인가 알고 있어요? 지금 3, 4분면인가 알고 있어요. 3, 4분면 누구의 영역이야? 탄젠트야. 탄젠트 빼고 다 음수 붙여 이거야. 그럼 다 딱 붙여. 이렇게 풀었어 나는. 학생들한테도 이게 제일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죠? 대칭해서 그래 1,3면으로 웬만하면 뭐라 말해 이거야. 1,3면 몰아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해놓고 누구의 영역인지를 확인하라고. 누구의 영역인지. 그게 더 빠를 거야.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을 잘못 잤나? 무릎이 아파. 아씨 어디 말고 고관이 정도 많이 먹었는데. 그걸 모르겠다. 이해되셨어요? 혹시 안 되신 분? 너무 쉽다, 그지? 솔지바 39번. 저 귀찮은 이슈로 사인 다 안 적을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안 알려준다니까요. 누구를? 이 두 개는 절대 안 알려줘요. 이 두 개는 절대 안 알려줘요. 그 중에 누구? 특히 얘예요. 1 보여요? 1 보여요? 여기 1 있잖아요. 뭘로 바꿔버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뭔지 아세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거예요. 맞죠? 어떻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몰라. 누가 더 클지 몰라요? 아직 안 구해봤으니까 이거 몰라요. 근데 위에도 합차야. 이거야. 맞죠? 탄젠트는 누구 분의 누구라고?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저는 위아래다 코사인을 곱할 거예요. 위아래다 코사인을 곱할 거예요. 맞죠? 아까 코사인 탄젠트가 누구였다고?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문제 간단히만 하래요. 정확하게 언급 안 했네요. 그러면 맞죠? 누가 조금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치? 사인이 만약에 크다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면 가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됐죠? 그러면 약분하면은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답이 뭐 나와요? 0 나와요. 맞죠?
근데 코사인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맞죠? 코사인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맞죠? 코사인 더 크면은 코사인 빼기 사인의 제곱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똑같은 친구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적어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원래 학교 시험이나 이럴 때는 나올 거예요. 뭐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34번처럼 문제 던져놓고 몇 사분면인지 너희가 찾은 다음에 풀어 이럴 수 있다고. 사실은.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쌤 왜 같은 건 안 해? 뒤진다 진짜. 사인과 코사인 같으면 분모가 뭐가 돼요? 0이잖아요. 분모가 0인 건 없어요. 알겠지? 뒤진다 진짜. 졸면 안 된다. 알겠지? 졸려 보이는 건 알겠는데 제발 저희 자꾸 뒤지는 거 만들지 말라고요. 43번입니다. 우리 15분 만에 벌써 4개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중3 때도 했던 겁니다. 중3 때 했던 거 어떤 거? 사인 세타가 13분의 5래요. 그럼 우리 중3 때 이거 만나자마자 뭐 했어? 삼각형 그리고 접근했어. 일단 그려. 일단 그려. 대충이라도 그래. 나도 못 그리니까. 아이씨, 망했는데. 자, 이거 5구역이 13이야. 됐지? 이미 그림은 망가졌어.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 돼야 돼? 12 돼야 되는 건 확인했다 이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돼?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5인데 문제 제일 처음 뭐라 돼 있어? 세타는 2, 4분면 누구의 영역? 사인의 영역. 사인의 영역이니까 너희 둘은 마이너스 받아라 이런 거야. 다 했어요. 그거 보여달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한다? 일단 삼각형 그려가지고 나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라 이거야. 삼각형 찾아라.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야? 그냥 한번 부호 맞춰서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금방금방 풀 수 있으니까 믿고 맞춰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겠는걸? 시간이 많이 남겠는걸? 그러면 다른 거 준비해봐야겠다. 오늘 처음 배우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맞지? 그치? 근데 저거 39번 저거 베스 마이너스 C분의 베스 플러스 있잖아요. 어차피 C가 S보다 더 크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붙을 이유는 없죠. 그래요? 그냥 얘는 양수냐 음수냐 이 차이밖에 없는데 걔는 의미 없고 여기 제곱 때문에 그래요. 제곱. 제곱은 원래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이 4야. x 2만 얘기해? 마이너스 2도 있잖아. 그것 때문인 거야. 음수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나랑 다 했잖아 1학기. 그치? 뭐 성적 잘 나오신 분은 고생하셨고 못 나오신 분들은 뭐 아쉽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곱셈공식 뒤진다 진짜. 아 저거 까먹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래 모르모르 합시다. 일단 이 정리하면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요. 됐죠? 자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버리면 플러스 되는 거 알죠? 네. 안 알려준다니까 얼마라고? 1이라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제곱. 둘 다 꺼내서 묶어 이거야. 근데 안 알려준다니까 누구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이거 공식 뭐였어요? 사인 더하기 내가 요구한 그거 아니야 지금? 좀 집중해. 이거거나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원할 거라는 거야. 지금 다 말했잖아. 맞아? 네. 대입하면 되고 대입하면 되고 1은 3분의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사인 코사인은 3분의 1 제곱
민규가 모른다는 거 혹시 이건가? 근데 저거 뭘 빼야 돼? 얘도 제곱해는 2개짜리 뺀 거야. 제곱했으면 2개짜리 빼는 거야. 세제곱하면 세제곱짜리 세번 곱한 건 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자, 혹시 안 되신 분? 나 5분 내로 진도 끝날 예정. 쌤 미라서 가능할지도. 마플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할지도. 남는 시간 동안 제가 할 거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 잠깐 풀고 계시다가 제가 뭔가를 복사해서 가져오면 우리 같이 풀 거예요. e스포츠. 무슨 개소리야.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과 사인만 이건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두 근을 갖는데 딱 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맞나요? 두 근 더해서 뭐야? 사인 2사인이네요. 맞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맞죠? 네. 마이너스 a분의 b 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참고로 사인은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로 넘어가면 안 돼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인과 코사인은. 만약에 그걸 넘어가서 답이 나왔다? 잘못 구한 거야. 다시 구해. 알겠어?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 있어야 돼. 그건 다음 시간에 증명해 줄 거야.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2분의 k입니다. 이건데 근데 웬만하면 사인 값이 나와 버렸잖아. 맞죠? 사인 값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삼각형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 왜? 사인이 음수라고 해서 코사인이 양수라는 보장도 없고 음수라는 보장도 없는 거야. 맞지? 봐봐. 사인이 지금 음수인데 사인이 음수인 곳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맞지? 여기면은 탄젠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야. 근데 여기면은 코사인은 양수인 영역이 돼버리는 거야. 몰라. 정확하게는. 그래서 얘는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을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이 친구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제곱되니까 부호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피터로 써있냐? 빼기네. 미안.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래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른다야 정답은. 근데 의도적으로 요구한 거야 이거는. 이해되셨을까요? 네. 잠깐 숙제 좀 해주시겠어요?